자, 그러면은 이제 돌부리에 걸린 소년의 철학함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학함 속에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형이상학, 인식론, 실천철학. 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죠. 이 물질계. 현상계라 그럽니다. 이 현상계. 이 현상계는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비가 내렸다가 날이 밝았다가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이 변화는 변화무쌍한 현상계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불변의 원리가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추구하는 게 형이상학입니다. 이거는 모든 학문의 출발점입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사고방식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그걸 전부 뭘로 생각할까요?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우연으로 생각할 겁니다. 우연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지만은 그냥 넘어지는 동작이 우리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넘어지는 일들,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사이에 어떤 공통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으면 우리는 그때그때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은 넘어졌네. 그 넘어짐이란 무엇일까?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신체가 균형을 잃어가지고 두 발로 서 있지 못하고 땅바닥에 눕거나 엎드리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어떨 때 우리는 그렇게 되는가? 균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돌뿌리 한번 걸려 넘어져가지고 계속해서 공부와 생각의 폭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알게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요. 우리는 보고 듣는 거를 믿을 수 있나요? 이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알을 추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실제 알에 이르려면은 그냥 우리 보고 듣는 대로 그냥 알지 않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알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 가지고 알에 이르는 올바른 과정은 무엇일까? 자, 이게 탐구의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우리는 탐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식론적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탐구의 출발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인식론 부분이 칸트가 썼던 3비판서 중에 순수이성 비판이라기.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그 순수이성 비판은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것들을 이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버무려 갖고 알매 이르잖아요. 그럴 때 이 이성이라는 녀석이 충분히 우리가 알매 이르도록 할 만큼 믿음직한 녀석인가? 이거를 따져보는 거죠. 그게 이제 비판인 거예요. 그게 인식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걸 활용해가지고 알매 이르려면 그걸 믿을 수 있어.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거죠. 이게 실천 철학이죠. 자, 우리의 실천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개인의 차원에서 실천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차원에서 실천을 하게 되죠. 그 각각이 이제 윤리학과 정치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철학의 주요 분야가 됩니다. 오늘날은 이게 이제 각각 전공별로 찢어져 나갔지만 우리가 철학함이라고 할 때는 돌에 걸려 딱 넘어진 소년이 철학함이라고 할 때는 소년다운 수준에서 일지언정 형이상학과 인식론과 실천 철학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소년이 이 다음 지나가는 사람이 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마땅히 이 돌을 치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혹은 이 돌을 치우려고 했더니 이 돌뿌리가 노출된 것만 요만큼이지 실제로는 이 바위가 밑에 잔뜩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만 조금 노출된 거대한 묻힌 바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 그러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위들을 치우거나 노출된 그 돌부리 부분을 깨어 없애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그 주의 표시판을 달거나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내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의 영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소년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그냥 아야하지 않고 내가 왜 걸려 넘어졌을까? 넘어지는 건 무엇일까? 균형은 무엇일까? 이 돌부리는 여기에 왜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여기 돌부리에 걸려올 때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즉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은 돌을 치운다거나 혹은 이 돌을 치우고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공동체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행동까지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철학함의 중요성이 되겠죠. 철학함의 중요성이 이렇게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으로서의 철학의 오늘날의 현주소는 굉장히 그 위태롭고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드문드 후설이 어떻게든 철학 고유의 영역을 찾아야 된다라고 막 소리 높여 외친 거죠. 그 형이상학의 경우는 막 그 변덕스럽고 다양한 그 현상 배후에 있는 그 법칙, 원리를 추구하는 거는 개별 과학들이 대부분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죠. 예를 들면 물리학이 그런 거 추구하는 학문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그 물리학자들의 그 최대 꿈이 이제 일반 보편 원리, 그래가지고 이게 단 하나의 공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설명하는, 모든 그 운동을 다 설명하는 단 하나의 공식을 막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요즘에 이제 중력 이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뭐 척근 이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그 배후에 사람이 저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그 사람들 그냥 각자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 사람들의 사회적 경험과 배경이 있다,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사회학이죠. 이러면서 이렇게 그 보이는 것 배후에 숨어있는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은, 형이상학은 거의 대부분 사회과학과 물리학에 거의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에 대한 학문, 이거 역시 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우리 그 뇌, 신경의 작용이잖아요. 뉴런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신경과학이나 인지과학이 이제 인식론을 거의 이제 대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심리학 역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영역을, 실제로 그 18세기까지만 해서 심리학이 철학의 한 분야였는데 그 독일 심리학자죠. 그 분투 이후로 심리학이 실험하는 학문으로 바뀌면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이 돼버렸죠. 과학이 돼버리면서 이제 오히려 철학의 많은 영토를 빼앗아서 간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학도 오늘날 점점 이제 그 정치학자들이 실제로 그래서 정치학이라는 말보다 정치과학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죠. 이미 정치학 그러면 이제 철학보다는 이제 사회과학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빠져나가다 보면은 도대체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남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그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철학함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 생각의 방식,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